답답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좀 더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내 얼굴에서 작아 보이는 아주 작아 보이는 효과를 옆에서 그렇지. 그만해. 방송이 방해되니까. 네, 무더운 여름 안녕하십니까. 보이는 마을신문 도봉엔 오늘도 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8월에 리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저희가 조금씩 늦고 있어요. 늦고 있다 보니까 제때에 나가지 못하는 광고들도 많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또 하는 과정에서 좀 조금씩 진행이 좀 늦어지는 부분 사과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번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은 좀 꽉 찹니다. 꽉 차고 보시는 일들도 답답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좀 더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내 얼굴에서 작아 보이는 아주 작아 보이는 효과를 옆에서 아저씨 그만해. 방송이 방해되니까. 네. 이번 호가 보시면은 마을 미디어 특별판이에요. 특별판이고, 또 3면에 보면은 마을 미디어 교실 3기 문 열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도 기사는 짧고 사진으로 다 채우는 그런 또 날기사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늘 항상 리뷰 시간에 같이 해주시는 김승우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김승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마을 미디어 문화 교실 하면 좀 뭐 익숙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마을 만들기, 또 마을 미디어 만들기에 대한 신경들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그 1회, 2회를 네. 각 자치구에서 다양한 이런 매체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매체 활동을 하려고 하는 데에다가 일정 정도 이제 그 강사료라든가 지급을 해서 동네 분들을 다양하게 이제 그 기사도 좀 쓰고 사진도 찍고 또 방송 제작 또 알려주고 뭐 이런 시스템들을 좀 계속 해왔었는데, 올해가 이제 벌써 3기째 됐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도 작년에 2기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배출이 좀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출했는데. 그러니까 계시겠죠. 도봉에 계시겠죠. 10대 중반부터 한 70대까지 배출이 됐었는데, 뭐 그래서 저희가 1회, 2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부터 지금 저희가 3회를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좀 연령의 편차를 좀 줄여서 30대, 40대 그룹으로 좀 나눠서 지금 한 20여 분 정도가 마을 미디어 문화교실을 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8월호가 그 분들이 쓰셨던 기사가 일부 포함이 됐고, 또 나름대로 또 지금도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소개를 해주시는 이런 기회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마을 미디어도 여러분들 꾸준히 그 시민 기자들이 아마 찾아갈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참여자분들이시죠? 그러면 여기 왼쪽부터 가시면 올라가면서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김대선 선생님. 쌍문 3동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쌍문동에서 왔습니다. 쌍문 1동 주민 김필춘입니다. 많이 진지하시네, 들. 평소 안 하르게. 이 사람이요. 뭔가가 좀 들어가면은 갑자기 급진지해지는 면이 좀 있어요. 네, 오늘 이제 두 분 참여하셔서 이렇게 새로 나오셨는데요. 뭐 간단한 느낌 어땠는지, 지금 몇 번 진행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정도 진행이 됐죠? 3회 됐나요? 4회 됐나요? 4회차. 지금 4회째. 4회째. 4회차가 진행되고 이제 5회차를 앞두고 있죠. 그렇죠. 네, 4회 지나고 있으면 이제 한 달이 지났네요, 벌써. 그러네. 그러면은 그동안 느낌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어떠셨는지요? 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미디어 참여 소감. 네, 참여 소감이요. 어떠신가요? 처음에 미디어 참여를 했을 때만 해도 네, 앞을 보고 하십시오. 네. 카메라 저기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이런 것을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막연하지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면 어디다 써먹을까? 이 나이는 너무 늦은 나이 아닌가? 사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사봤고, 카카오톡이라는 것도 3월에 대해서야 이제 처음 해봤던 사람인지라 미디어라는 것이 좀 생각외로 멀리 있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함께 하면서 생각보다 제가 젊다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손쉽게 사진이나 라디오나 또는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에서 채취해서 또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건 뭐랄까 좀 신비하다라기보다 내가 아직도 내 삶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것들을 주위에서 너무 많이 모르고 살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몇 회가 좀 더 남아 있는데요. 저보다 더 진지하시고 또 책임감 많으신 분들이 다소 같이 하고 계셔서 나중에 이제 3기생들은 좀 더 마을에 곳곳에 걸어다니는 미디어 역할들을 해내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도 좀 한번 해봅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참여할 때 사실은 이 지역에서의 언론이란 역할을 저 같은 마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옆에 계신 뭐 기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언론인들이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저같이 아니면 김필준 씨 같이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배웠고 또 이제 시작하면서 뭐 기사 쓰기, 뭐 스트레이트 기사 쓰기부터 인터뷰 기사, 취재 기사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정말 우리도 이런 동네의 소식들, 마을의 소식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어느 정도 심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이런 것들을 자꾸 배워 나가는데 저번 차수에서는 이제 저희가 직접 신문을 들고 마을에 돌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돌리는 와중에서 또 이제 느껴지는 게 우리가 이제 기사를 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달하는 보는 것, 독자들이 어떻게 봐주는가, 독자들에게 우리의 기사가 잘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또 저한테 숙제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여기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앞으로 좀 더 배우면 이런 부분까지 지역 독자들과의 소통까지도 좀 더 많이 키워낼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나 희망이 조금 생겼습니다. 예. 그 신문 돌리실 때 보니까 그 8월 둘째 주, 그러니까 4회차 때 이제 신문들을 네네. 30대,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들고 다니셨는데 그쵸. 아마 예. 느낌들이 되게 그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 나이에 이러고 다녀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부터 네네. 지금 김대 선생님 말씀대로 어쨌든 뉴스의 공급자로서 최종 수요자인 독자들한테 전달해 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하여튼 망감이 좀 교체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예. 또 굉장히 진지하게 또 참여하신 얘기 들어보면서 진짜 정말 언론인이 되는 지망생처럼 굉장히 많은 각오를 사실 그게 진지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또 나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또 참여하시는 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막 뭐 앞으로 정말 책임 있는 언론인 자세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너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잠깐 우리도 좀 이런 걸 통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참여하는 열기들을 보면서 우리도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수강생들이 또 리뷰를 되게 꼼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도봉회를 만드는 4년째 만들어 온 저로서도 상당히 민망할 정도로 나도 리뷰를 최근에 하셔가지고 정독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틀린 글씨 띄어쓰기 뭐 네. 제목에 대한 맞아요. 느낌들 예. 고인들은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꼼꼼하게 신문을 아마 조중동도 이렇게 꼼꼼하게 안 보실 텐데 제 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기사를 이렇게 꼼꼼히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뭐 틀린 점, 뭐 맞춤법에 틀린 부분이라든가 비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기사의 잘못보다는 나도 저렇게 했을 텐데 내가 저렇게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날 배운 게 참 많았습니다. 네. 저 죄송한데요. 조금만 좀 뒤로 와주실래요? 뒤통수를 통해서만 보고 앞에 딱 가리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마을 미디어 특별판으로 나온 8호로 도봉인 8호로 김필준 선생님, 또 김대선 선생님 모시고 리뷰 한번 점검 모니터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딱 하면 음악 딸리고 이렇게 딱 하면서 그렇게 좀 가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1밀부터 가야죠. 네, 이제. 음악 깔아주세요. 알아서. 네, 일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커버 스토리가 무겁죠 일면에. 네, 그래서 이 한 분은 CR 사상으로 유명한 함석. 네, 한 명은 또 불독이라 불린 사례가 높고. 그것도 딱 보면 너무 의도적으로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쓰고 있는데 어쨌든 좀 두 분이 그렇게 딱 막 본인들도 몰랐을 겁니다. 이런 라이브로 돌아가요. 어느 도봉구의 지역 신문 이렇게 실릴 줄은 몰랐겠지만
그래서 저 현재에서는 함석헌 선생 기념관이 다 조성이 되는 걸로도 광고도 나왔어요. 네, 광고도 그렇죠.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올해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봉구 때 아닌 보수 진보 논쟁, 네, 또 보수 진보 논쟁은 어디서 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화두이긴 하지만 도봉구도 예외가 아니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원래 이재춘 기자가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글쎄 지금 더위 먹고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오늘 더위가 확실한가요? 네. 저번에 술 때문에 못 나왔어요. 이번에 더위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기사는 또 맛깔나게 씁니다. 나름대로. 더위 먹기 전에 썼으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7월 후에도 그 함석헌 선생하고 이제 워커 사령관에 대해서 잠깐 이런 네. 이슈가 있었다. 네네. 그때 내용은 이제 도봉구 의회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7대 7이다 보니까 그쵸, 네. 그 함석헌 선생 그 기념관을 놓고서 찬반 투표를 했는데 공이 또 그 7대 7로 그냥 갈려서 네. 결국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부결이 그냥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또 그 전에 또 한 새누리당 여기도 뭐 기사에도 나오는데 신창용 의원께서 이제 그렇다면 뭐 워커 사령관에 대한 그 뭐야 도봉구에 저기 기념비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주장을 하면서 네네. 마치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석헌 선생 진보적인 인물인 함석헌 선생하고 또 뭐 보수적인 인물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전에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또 그 사령관으로 참여했다가 또 전공을, 공교롭게 또 네, 전공을 낙동강 하는 전투에서 상당히 전공을 좀 세우고 네네네. 그런데 자식의 행사를 가시다가 그 도봉구에서 또 차량 전복 사고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쟁 영웅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보수 쪽에 또 편입이 좀 되고 지금 와서는 또 이게 그 도봉구에서 공이 또 함석헌 선생님 도봉구에 9년 정도 사셨고 이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을 놓고서 이제 그런 기념관을 설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념비를 설립을 해야 되느냐 이게 또 공이 또 민주당 의원들하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이런 쟁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봉구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자세하게 좀 다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딱 반반씩 함 선생님 반, 워커 장군 반 기사들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뭐 주민들의 생각들이나 또 나름대로의 또 그 구청이라든 그 의원들의 생각들이 또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평가들은 또 맡기는 거고요. 이런 쟁점이 있다라는 걸 도봉인에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 얘기를 했는데 편집이 됐어요. 저는 함석헌 선생님 뵀거든요. 아, 실제로요? 네, 88년에. 그때 앞에서 가운데에 계셨어요. 배치가. 그래서 왜 저분이 계셨나 나중에도 함석헌 선생님을 알면서 되게 궁금했는데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승춘 기자님이 아주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건 제가 쓴 겁니다. 그러네. 그러네요. 공부 좀 하고 오셨다더니. 그러네요. 맞아요. 김성호 기자님. 네. 잘 쓰셨어요. 이런까지. 지난번에 제가 한 소스 갖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었고요. 사실 뭐 저도 뭐 씨앗 세상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또 함석헌 저기 뭐야 기념사업회 쪽에 통화도 좀 해보고 왜 이런 그 기념관을 세워야 되느냐.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정치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념사업회 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함석헌 선생 그 친척분께서 이제 이 생존에 계신데 살아 계시다고 하거든요. 거주하고 계시는데. 구청에서 이게 의뢰가 와가지고 시에서 의뢰가 갔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에서 먼저 기념관을 세우자. 이래서 이제 뭐 시작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유가족들은 전혀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 또 드는 생각이 도봉구인에 지금 뭐 둘리 그 뭐 기념관도 하나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이요? 그리고 또 김수영 문학관. 그렇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뭐 굵직굵직한 게 많은 돈을 좀 쓰면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과연 저번에 우리가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얘 그럼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활용을 할지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 이게 필요한 반 프로젝트일지도 사실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1면 넘어가고요. 2면 넘어가겠습니다. 2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 논의 드는 건 휴가철 절도 예방법.
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 리뷰 나갈 때는 휴가 다 끝났을 텐데. 휴가 이제 갔다 오시다가 보게 되는데 집을 모처럼 만에 또 털리는데 강북 경찰서 지구대 계신 오늘 또 박종무 선생님 모셔가지고 글도 썼는데 무슨 말입니다. 약간 뒷북인 거. 7월호에 다뤘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항상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에 맞춰가지고 뭐 타이밍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네, 항상 다른 일도 생기고 뭐 누구한테 다른 생각도 하고 일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더 많은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보는 마음 계속 네, 좋은 그림 하나 이렇게 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혜린 기자님. 네, 또 그 그림 못지않게 글도 참 멋있어요. 이 그림 어렸을 때 본인이 살던 마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시고 네. 거기에 느낌들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 기사 그림 기사가 좋으시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감사합니다. 그림도 아주 뭐 인상적이고 그리고 또 밑에 우리 마을 이야기 이거 우리 동네거든요. 제가 그렇죠. 사는 아파트인데 우선 2차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네. 방치돼 있고 뭐 활용도 안 하고 있고 저희 집에서는 이게 보여요. 외몰단지 가지고 나는 어린이들 운전교육을 시키는구나 저기서 여기 무슨 운전교육청처럼 만들어놔가지고요 거기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일인 건지 몰랐어요. 근데 되게 슬픈 뉴스여서 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희생양인 것처럼 다뤄져 있거든요. 어른들의 어떤 이게 뭐라 해야 어쨌든 어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사였던 것만을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있습니다. 그 유치원들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거고요. 그렇죠. 네, 여기도 많이 바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사는 방식을 같이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그 방법이 안 될까요? 제 네. 가벼운 생각 중에 하나는 마을에 버려진 공터라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동의나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전에 좀 말씀이 좀 오고 갔다면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근데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린이집 어디죠? 여기가 유치원이죠. 유치원입니다. 네. 유치원에서 임의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만드셨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엔 이제 불협화음을 내게 된 건 그러한 사전적으로 어떤 교통이나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러게 말이야. 또 마침 또 우리 또 전 발행인께서 또 아주 적나라하게 이번에 모처럼 만든 좀 기사를 좀 들어주셨어요. 썼습니다. 또 네. 뭐 그리고 결국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리고 방점까지 찍으면서. 지난번에 정신없는 분이라고 언급했다는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뒤끝이. 이번엔 좀 정신 있었습니다. 네, 4번은 아주 빛이 납니다. 빛. 네, 빛. 너무 기대돼요 이분. 네, 그리고 가운데 또 정말 네. 빛나는 얼굴이 보이는데 실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 앞에 또- 저쪽에 계시네, 저쪽에. 네, 저기 계셔요. 저 개인적으로 반할 것 같아요.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까? 반할 것 같다고. 같다고요. 네. 5페이지도 이게 그 이번에 마을 미디어 수강생 분들이 쓰신 거죠. 네. 이수님 시민 기자님, 맞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이제 김대선 시민 기자님. 네. 떡하고 또 이렇게 인생 마을 공동체를 또 굉장히 연결시켜서. 떡을 철학적으로 풀어. 야 이게 마감이 급해가지고 만든 기사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거 상당히 심오한데 그렇죠.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떡하고 마을. 모든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뭐 그 원리에 뭐든지 갖다 붙이면 다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저도 그래서 떡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살펴보면 이 안에도 마을 만들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을 만들기를 또 살펴보면 떡 만들기도 또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써 내려갔는데 우리 편집팀장님께서 좀 자르시는 바람에 그러게 말입니다. 급해가지고 조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그 중간 부분. 전개는 진짜 좀, 쓰다만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이번에. 전개는 좀 그런 되지 때문에.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어쨌든. 보니까 빈 공간이 많은데 그거 좀 줄이고 내용을 좀 쓰십니다. 제가 넘기길 그렇게 넘겼습니다. 잘라가지고 넘겼는데 그래서 급하게 보다 보니까 그러셨구나. 죄송스럽게 또 생각하네요. 네, 또 사과 한번 하셔야죠. 떡집 위치가 어디 있으시죠? 떡집은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을. 굳이 뭐 광고를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세요? 예, 예. 그냥 떡집은 이제 광고보다는 네. 입소문으로 승부하는 그러세요? 영업 방식이기 때문에 지조 있으시네. 네. 이분 독특한 분이에요. 그렇죠. 주문을 잘 안 받아.
그래요? 주문을 한 3번 하면 한 번 받아요. 아,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의 돌잔치 떡을 한 3주 전에 시켰는데 이틀 전에 캔슬을 해가지고. 아, 지조 있으시네. 아, 대단한 분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네. 뭐든 그렇게 네. 원리가 같을 때는 살아가는 원리가 뭐 우리 안에 다양한 소재에 다 숨어 있다는 거를 저희 기사에서 밝힌 것뿐입니다. 네. 아유, 어쨌든 철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용이 된 이야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대가 되는. 네. 사실은 이 노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저희가 리뷰할 때도 이 기사에 별표가 많이 붙었었거든요. 좋은 기사나 예. 사실은 이렇게 우리 주변의 생활을 다룬 이야기 이런 기사들이 저희한테 많이 와닿거든요. 아까 일면에 뭐 워커 장군과 함석헌 선생님 이런 기사는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기사인데 이런 건 우리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지나다니면서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은 일단 눈에 들어오고요. 눈에 들어오고 내용을 쭉 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읽게 되고 이분들의 삶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고발 전문 이상호 기자가 이번에는 단신 전문 기자로 이번에 등극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 동네 기자 도시. 이름 안 써 있는 건 다 이상호 기자가 쓴 거야. 오른쪽으로 오른쪽 상단에 써 있군요. 이상호 기자 잘 있는데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번엔 뭐 외곽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느라고 동네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고발할 게 없답니다. 그래서 기사도 점점 뒤로 밀리고 있어요. 네. 이러다가 땀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제 다 둘러봤습니다. 네. 둘러봤고 뭐 처음에 우리 20분에 끝나자는데 안 말고 말도 안 되는 생각했고요. 한번 이제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좀 정리하는 멘트들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김승호 기자님부터 먼저 얘기하시고요. 예, 어쨌든 뭐 그 제가 도봉인에서 취재팀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는 워낙 그 특별하게도 특별한 분들이 꼼꼼하게 보는 시간이 좀 있어서 8월호가 그러게요. 그동안 우리가 4년 동안 노하우가 있었지만 역시나 허술했구나. 그리고 역시나 동네랑은 좀 가끔씩은 네. 동떨어져서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기가 좋은 또 친근한 기사들을 좀 더 좀 발굴해서 네.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됐다.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많이 또. 네. 근데 9월로 되면 다시 똑같아질 것 같은데 걱정인지 어떡하죠? 조금씩 진보하게 나가겠죠, 뭐 우리도. 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마을 미디어 교실을 수강하면서 그 신문을 돌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독자층하고의 그 소통이 네.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디어 교실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네. 내 숙제로 안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도봉엔이 마을에 많이 저희가 사는 마을 쌍문 일동에는 많이 뿌려지진 않아요. 아마 그거는 그만큼 전달 체계가 허술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미디어 공부를 하면서 깨우친 거고요. 아마도 도봉엔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걸어다니는 마을 미디어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기사 많이 쓰시겠네요. 그럴 생각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좀 참 드물게 컴플레인 요청이 왔어요. 누구 어느 어르신이. 네. 바로 이 사람 기사였네요. 오늘 나타나면 존재부의 감을 이제 벌써부터 나타내고 있습니다. 꽃동네 기사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8월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함께 얘기를 하니까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는 굉장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했는데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는 것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에서는 우리는 별 생각 없는데 이분들은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또 우리가 그동안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한정돼 있지 않나는 반성을 좀 해보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더 많은 시각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도봉인이 되는 과정을
착실히 걸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마을미디어 이 교육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8호로 마치면서요. 오늘 4명이 다 김씨였어요. 4김. 이 얘기를 들으면 오늘 3김 시대 요즘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잠깐 광고 드리면서 8호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편집권은 저분이 갖고 계시지만 꼭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건강한 여름 이제 건기여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우리는 9호로 리뷰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허리 끊어지건 뒷부분이 제일 낫다. 제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누가 던졌나?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머리가 끊어진 줄 알았어. 40분을 넘게 갔네. 40분 갔어. 정말 힘들어. 40분이면 무난했어.